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또 리플 최신 소식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SEC 관련된 좀 안 좋은 소식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패턴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채널의 의도는 추세 기반형으로 투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니 해도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돈을 지키는 그런 습관도 기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끝단만 하면 AI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AI 모델링이 점차 빠르게 진화가 되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아마 금융 피해 사건이 제일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소리 변조 AI나 해당에 있는 영상에 있는 그런 페이스 메이킹을 따와서 또 만드는 그런 형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불과 이제 3년 또는 4년 정도 뒤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또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따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극도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에서 20억 이상 벌었다라고 하면 그 돈이 또 이런 사기꾼 애들, 피싱 애들에게 돈 뺏기면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도 알고리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필터링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삼선 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피해건도 어마무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코인 관련 금감원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59건, 전년 대비 47.5% 증가를 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게 먹히는 이유는 삶이 좀 팍팍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기에 있는 이 돌파구가 좀 보이지 않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이 말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좀 빠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은행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그리고 시티, 웰스파고, PNC 이렇게 네 군데에 나왔는데 다 굴지의 큰 은행들에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다 어마어마하게 기준치 EPS 주단 순 EPS 대비 훨씬 더 좋게 나왔고 괜찮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자, 우리에게 좀 관련이 있는 내용 위주로만 좀 보았는데 충당금 부분이 어마하게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오고년 씨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패턴대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성은 없고 오히려 알아서 은행들이 그것도 시중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이 긴축을 좀 많이 할 것이다. 알아서. 그리고 중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의 수익의 기반형 대비보다는 방어형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밖으로 많이 돌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는 염두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고 나스닥 부분도 그냥 횡보하는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테이블코인 한번 동향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게 되면 여전히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제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영향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은행에 따른 위기는 조금 더 남아져 있다. 물론 대형 은행들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SDC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BUSD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BUSD 자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테더는 또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따른 청산 규모량도 이번에 급작스럽게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아무래도 CPI 부분 때마다 그런 영향성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비트맥스에서 나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한동안 이 가격대에서 약간씩은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여기서 좀 옆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자가 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비유동성 공급량의 전체 78%가 최대 8년간 장기 보유자가 계속해서 코인을 축적하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76억 달러 정도 감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M2 물량이 나왔는데 요게 삐쭉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로 돈이 흘러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금 지원에 있는 툴인데, 어차피 그것도 은행이 당장 그걸 받고 다시 그걸 상품화 시켜서 내다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 안에서만 돌아서 이거 올라간 거 보고 외부로 또 인플레 자극시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웹 3.0 페스티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근황 내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저스틴 서 여기에 포함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드 이벤트 경우 하루에 100개씩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VC 애들도 이번에 좀 많이 얼굴을 좀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의 립체인이 좀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립체인 재단 시세 조작 정황이 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가두리 전에 빗썸으로 입금 내 2,500만의 립체인과 송금자는 게이트아이오 핫 월렛에서 나왔고, 그러면 거래소 측에서 공개 안 하면 검증이 불가하지만 이것도 노가다로 검증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 빗썸은 이렇게 다 떠먹여 줬는데도 립체인 시세 조작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암묵적 공범 체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FTT 근황도 요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거래소 재가동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FTX 토큰에 있는 가격이 벌써 2배 이상 올랐고요. 또 이거에 또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루나 클래식은 저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총 유통량 대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된 멤버의 핵심 멤버 그 동건 씨가 잡혔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행 능률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코인들은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AI, APT, OTT 이야기 잠깐 써놓고 곧바로 삭제하고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를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시장이 요즘 하도 막 입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SNS 소문에 해당해 있는 그 주력의 금양의 홍보이사님이 유튜브에 한 바퀴를 돌고, 대형 유튜브 한 바퀴 돌고 하니까 2차 전지 붐이 나와가지고 에타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타금도 많이 올라가고 신용 융자 잔고도 어마무지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개미만 샀던 건 결과론적으로는 끝에 가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가야지 좋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17, 18 시즌에 개미만 있으니 변동폭이 얼마나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기관도 갖고 있고 ETF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채로운 상품금들도 막 이렇게 등장을 했고 해서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로지 개미만 갖고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왜냐면 개미가 갖고 있으면 개미의 골에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이죠. 아니고서야 고래가 여러 명이고 만약에 뭐 기관이나 여러 매체가 갖고 있다고 하면 타이밍이 다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알아서 실드 쳐주고 방어해주는 멘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입장력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래 개미가 던진다라는 건 고래 개미가 언론에 따른 플레이 부분이나 그 다음에 SNS 파워에 있는 기여도가 상대적 대비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플도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닉네임 사람 반 눈물 반 약간의 좀 로맨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3월이라고 하지 않았냐 4월 지나면 5월 지나면 어느 정도 1년 지날 것 같다. 신뢰에 금이 가는 것 같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빵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리플레스 변호 담당하는 존 딘트 변호사 역시 SNS 톤에서 4월 안에 나올 것으로 언급을 했다. 빵형은 3반기 안에 나온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4월 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바이고 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도 예측하는 것뿐밖에 안 됩니다. 네, 판사에 있는 입장이 명확해야 나올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과거에 지금도 한국의 리플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22% 정도 된다라고 나왔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기준 17년도 때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있는 만약 유주폭이 반대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70% 넘게 되었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늦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더에 있는 증권서 여부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리플에 있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증권선 여부 판결과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것 때문이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크리스 라센하고 그 다음에 제드 형이 가장 노다지를 제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그래서 한번 토레스 판사의 타임라인 예측을 한번 좀 돌려보면 대부분 여기 안에서 나왔던 기사 안에서 나왔던 내용도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한 2개월 안에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즉 상반기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아무래도 늦어도 6월 전때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조금씩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이죠. 미국의 SEC 규제 대상의 디파이 포함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디파이를 포함한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된다. 또 SEC는 이달 투표 전 회의에서 디파이 중개자가 있는지, 중개자가 있다면 제공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SEC 접수된 의견서는 400통이며 로비스트와 자율규제기관, 은행, 기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리 겐슬러는 이날 준비 발언을 통해 탈중앙화 디파이를 통해서 증권성 적용 대상에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 정도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건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 6월 달에 좀 많이 붙어져 있는 게 오히려 크립토의 이슈거리나 이런 논의거리가 오히려 죽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어요. 죽어버린다라는 건 이제 매체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얘네들 위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미국의 SEC 규제 대상 디파이 포함 제정안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표결을 하겠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공개 의견서 수렴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해당 뭐 기관이나 그 다음에 재단 쪽에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발란체가 1일 활성 주소 6개월 내에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약 8만 개로 지난 90일 동안 85% 증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네요. 이더 언스테이키 규모 24만 이더, 라이더 비중이 63% 정도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피그먼트, 셀시우스 등등으로 되어져 있고요. 캐나다 6위 상업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1768주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EOS EVM 베타 버전 출시도 이제 나와줌으로써 이더리움 상호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EOS가 이제 약간씩은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제 발판으로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베 익스플로링이 공격자 V1 마켓 사용자 테더 대출 포지션 전액 상환으로 인해서 이번에 아베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테더 부채를 청산을 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리플 기관 투자자용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많이 쓰일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 합니다.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당연히 기관과 그 다음에 은행들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빗썸에 4월 16일 기준점으로 클레이튼 계열의 가상자산 입출금 일시 중단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대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코인들이 또 많은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머스크 트위터 암호화폐 거래 이토로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또 투자 정보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도지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 기간이 이제 4월 20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지를 또 요런 빌드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이제 4월달 한 중반부 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됐든 간에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버티다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하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멈추는 그 시점이 드디어 코인에게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 그 시점도 또 절묘하게 반감기 이 시점 때와 또 유사해지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다 응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승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